자, 이제 힘과 운동에서 마찰력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끝판왕 문제. 지난번에는 비탈이 있을 때 비탈 위에 도르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 비탈은 굉장히 질량이 크거나 지면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비탈도 마찰이 없는 면 위에 있는 경우, 우리 이런 경우, 우리 마찰이 없는 경우에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걸 봅시다. 여기 예제 52라고 나온 건 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곳저곳에서 구한 문제나 만든 문제를 다 합해서 내가 한 10,000문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강의에 적합한 문제만 지금 골라서 몇 개 골라서 아주 빙산의 일각만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봅시다. 질량 라지 M인 프리즘 혹은 쐐기 위에 각도, 비탈 각도가 세타인 정사 각도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작은 질량 M짜리의 토막이 놓여 있으면 프리즘에 대한 작은 토막의 가속도를 구하여라. 만약에 이 쐐기가 프리즘이 고정되어 있다면 내려오는 거는 G 사인 테타로 내려오겠죠. 근데 지금은 밑에 게 움직여.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게 비탈을 내려가는 프리즘에 대한 우리 요 가속도를 프리즘에 대한 가속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당연히 이거는 뒤로 가겠죠. 이 라지엠의 가속도를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좌표축을 이렇게 잡을 테니까 우리 요 x축 방향의 요 속도, 요 가속도는 요게 세타일 테니까 요게 a 코사인 테타가 되겠죠. a 코사인 테타야.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내려오는 알자 가속도는, 실제로 이렇게 내려오는 알자 가속도는 x축 방향으로 내려오는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는 a의 프리즘에 대한 a니까 a에서 이걸 빼면 알자 가속도는 밖에서 봤을 때 a 사인 테타, a 코사인 테타, 소리.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a, 이거의 수직인 방향의 성분은 a 사인 테타인데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프리즘은 이 프리즘에 관한 이 가속도는 어디서 나오나? 요게 누르는 수직 항력에 의해서 나오죠. 수직 항력의 이쪽 방향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그리가 지저분하니까 다시 따로 그려서 보면 여기서 n으로 누르는데 이 각도가 세타니까 이쪽 방향은 n 사인 테타네. n 사인 테타로 m자리가 a로 움직이죠. 따라서 수직 항력은 사인 테타분의 ma.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비탈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비탈의 수직인 방향으로 요 토막에 여기서 이제 y 방향이죠. y 방향으로 요거의 운동 방정식을 보면 작용하는 힘이 mg 수직 강력 n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뉴턴의 제2법칙을 쓰면 수직 방향이니까 n에다가 여기에 세타니까 mg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 이거는 ma 사인 세타네. 가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가서 요 수직 방향은 요 방향이니까 이게 a 사인 세타죠. 이거는 요거가 요 쐐기 위에서의 좌표니까 비관성적인 힘.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n,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지. 플러스 방향 잘못했어요. ma 사인 세타는 mg 코사인 세타. 따라서 n을 우리 여기 썼으니까 ma 사인 세타, ma 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니까 어떻게 되나? 양변에 사인 세타를 곱하면 ma 더하기 ma 사인 제곱 세타는 mg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따라서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mg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m 플러스 m 사인 제곱 세타. 프리즘에 대한 가속도, 우리가 쓴 식에서 우리가 또 어떤 식이 있냐 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이 수평 방향으로의 힘을 보면, 수평 방향으로의 힘은 이쪽 방향으로는 그 A 에서 이 방향이 아까 A 수평 방향이니까 요 방향 A 방향이니까 수평 방향이 우리 요거를 따졌었죠. 아직 그림을 그리니까 이상해. 여기서 이거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A였는데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A 사인 세타만큼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면 요거까지 집어넣은 게 요 정지한 좌표기에서 G 사인 세타, 여기 내려오는 G 사인 세타로 주어질 테니까 어떻게 주어지냐면 A 마이너스 A 사인 세타는 G 사인 세타. 요 관계에서 우리 사실 A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너무 대충 지나갔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요거의 가속도를 A, 이거는 어디에서죠? 요 비탈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비관성계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각각 나타나는 요것과 쐐기와 작용하는 힘을 각각의 XY 성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운동 방정식을 쓰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비관성계를 도입을 했지만 이 경우는 비탈에 대해서
프리즘에 대해서 한 거니까 할 수 없이 비관성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어.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질량 M0, M1, M2가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도르래는 질량도 무시할 수 있고 마찰도 없고 줄과 도르래는 굉장히 가볍고 이때 M0의 가속도를 구해라. 어렵네. 작용하는 힘을 봅시다. 우리 그러면 먼저 A가 이게 A0라는 가속도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P2가 요 줄과 요 줄의 길이가 정했으니까 P2도 이건 A0로 내려오겠죠. 그 사이 여기 작용하는 장력이 T0라고 하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T0. 그럼 요것도 T0. 여기도 T0. 그다음에 여기 잡아당기는 장력이 T면 요것도 T고 그때 요게 전부 요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A0 빼기 A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A0 더하기 A죠. 왜냐면 내려가는 방향 이걸 마이너스 A로 내려가도 이건 당연히 이 줄 길이가 합이 고정돼 있을 테니까. 그 다음과 같이 돼 있으면 이제 다 정했어.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가속도를 다 결정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요 P2에 작용하는 힘, P2에 작용하는 힘은 위로 작용하는 T0, 아래로 작용하는 힘 TT에서 ET. 근데 이게 질량이 없죠. 질량이 없는 거에 조금이라도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무한되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T0는 ET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T는 2분의 T0. M0의 운동 방정식은 T0가 M0 A0. M1 G로 작용하는데 위로 T만큼 T가 2분의 T0죠. 끌렸더니 M1이 A0 마이너스 A0. M2는 M2G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 마이너스 2분의 T0가 M2 A0 플러스 A. 여기다 풀면 되죠. 지금 뭐냐면 이 식에서 미지수 식이 3개고 미지수는 T0 A0 A죠. 셋이 있고 3개를 풀면 되니까 우리 답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데 답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A0는 G 복잡하지만 4분의 M0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 문제를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 각각 자유물체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물체 사이의 연관성. 지금 여기서는 특히 이 도르래가 질량이 없으면 여기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주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오케이. 이건 또 뭐야? 가벼운 마찰이 없는 줄로 연결된 두 개의 질량 M1, M2가 질량 큰 M 큰 토막에 있고 F를 M에 작용하여 M1이 가속도 A로 아래로 미끄러진다. M에 작용한 F와 M의 가속도를 구하는데 모든 표면에는 마찰이 없다. 그럼 이거를 작용하는 힘을 봅시다. 작용하는 힘이 굉장히 복잡한데 라지 M은
RGM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그 다음에 밑에 바닥이 작용하는 수직항력.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누르니까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죠. 수직항력 N1이 누르는 힘. 그 다음에 M2가 누르니까 N2. 그 다음에 줄은 이렇게 잡아당기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보면 줄은 또 여기서 T로 이렇게 잡아, 이거는 이쪽 방향은 T, 다음과 같이 있고 아래 방향으로도 T,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 경우 수평 그래서 이게 A로 움직인 가속도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에 힘 F 빼기 N1, 수평 방향을 보면 T는 M자리가 A, 수직 방향은 N2는 이게 누르는 방향이니까 내가 화살표가 잘못했죠. N 빼기 N2, 이쪽 방향 빼기 T,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마이너스 mg. 그래서 이렇게 작용해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0. m에 대한 식. 그 다음에 m1은 이쪽으로 누르니까 반작용으로 수직항력 N1,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 T.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 M1G.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A라는 가속도,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니까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도. M1에 대해서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TT 마이너스 M1G가 T 마이너스 M1G가 거꾸로 어떻게 되나, 이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플러스로 했으니까 M1G 빼기 T가 M1A. 그 다음에 N1은 M1A죠. T는 아니지, 잘못 썼지. 이쪽 방향 N1으로 해서 M1A로 가지. 자, 근데 N1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 방향으로는 N1은 M1A야. M1A. 아니, 이런 필요 없지. 다음 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M2. 이거 어려운데. M2는 장력, 수직항력, 중력. 그래서 N2는 M2G. 그 다음에 이쪽 방향 T, M2가 T, 이쪽, 가만히 있어봐. T가 이쪽이 아니지. M2가 T지. M2에 대해서는 T로 잡아당겼는데,
M2 잡아당겼는데 M2가 A 플러스 A로 움직이는 거죠. A에다가 가속도가 A라고 하면 A에다가 A를 다 합한 거고, 그 다음에 N2가 MG. 우 복잡해. 하지만 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풀어야 되죠. 이거 다 풀 수 있는데 이제 푸는 것까지는 다 하면 복잡하고, 우리 요거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내가 지금 그림을 개떡같이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봤을 때 이 물체의 각각의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운동 방정식 X와 Y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쓰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찰이 없을 때의 끝판왕의 문제, 밑에 있는 큰 물체도 같이 마찰이 없는 표면이 있는 경우를 풀어봤고, 이제 인생이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마찰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인생이 훨씬 더 재미있어지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찰이 있는 경우에 우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가 하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